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0회차부터 해외건설 계약에 사용되고 있는 계약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이외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피디계약 조건의 Effects Notification Period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나라 말로는 하자 책임기간 또는 하자 보증기간, 하자 통지기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약의 성립, 그리고 착공, 공사 기간, 공사 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인 Taking over Certificat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Defects Notification Period, 이거는 PD 계약 조건에 규정된 용어입니다. 다른 계약 조건들은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약을 찾아보시면 또 다른 용어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Maintenance Period, Defects Liability Period 또는 Warranty Period, 이런 용어들입니다. 이 공사가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하자를 보수하는 그러한 기간을 좀 갖자라고 하는 것이 계약의 취지인데요. 그 PD 계약 조건은 PD 계약 조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약도 대부분의 경우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100%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잔여 작업이 남아있을 수 있다. 다만 완공된 이후에는 이제 발주자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준공이라고 하는 의미, 이런 의미는 그 목적물이 목적된 바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의 완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트 컴플리션 이후에 잔여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사 기간 중에 발생되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완공을 선언한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를 디펙트라고 하는데, 그러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잔여 작업들, 그리고 발생되는 하자, 그리고 발생될 수 있는 하자들을 보수하고 완성하는 그런 기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이 기간입니다. Defects Notification Period. 그 PD도 이전 판까지는 Defects Liability Period라고 표현했고요. 그 이전에는 Maintenance Period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갖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메인터넌스의 주체가 발주자잖아요. 여기에 시공자의 책임을 묻는 그런 디펙트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 놓기 좀 힘들다.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에 Defect Liability Period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디펙트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누구에게? 시공자에게. 그러한 피리드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계약에서 Defect Liability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된 하자가 그것이 모두 시공자가 책임져야 되는 하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Defect Liability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마치 발생된 모든 하자가 시공자의 책임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PD이 Defects Notification Period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 Defects No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 익숙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인 상황에 좀 더 근접한 용어를 찾아내려고 PD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 계약 조건은 이 Defect Notification Period를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있냐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발생된 하자의 책임이 시공자일 수도 있고 발주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책임 문제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발생된 하자를 그건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던 간에. 그래서 발생된 하자를 통제하는 그런 기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Defect Notification Period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Defect Notification Period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시작되고요. 이 Defect Notification Period를 어느 기간으로 할 것이냐, 이건 또 계약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FDIC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합의하면 달리 정의할 수 있겠지만 기본값으로는 1년을 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여러분들 이거는 좀 곰곰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2년짜리 공사인데 Defect Notification Period가 3년이다. 이거는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또 3년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Defect Notification Period가 또 3년이다. 또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Defect Notification Period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적정하지 않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펙트를 노티피케이션 하는 거니까 디펙트가 여기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디펙트가 발생된 그 기간에 따라서 이 디펙트 노티피케이션 피리드가 연장이 돼야 되는데 그 연장이 무한대로 간다.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Defect Notification Period의 연장의 한계, 이 한계는 반드시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발생된 하자에 대한 책임 기한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PD 계약 조건은 1년을 기본값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PD기 기본값으로 하고 있는 이 1년을 여러분들이 계약 협상하실 때 좀 활용하세요. PD 계약 조건은 1년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워런티 피리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한데요. 이거는 용어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니까 뭐 워런티 피리드를 써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워런티라고 하는 것을 계약 조건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크랜트 공사 같은 경우는 많은 설비들이 들어오잖아요. 뭐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에도 설비나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설비나 기계장치들 그 자체에 대한 보증, 이거는 매니팩처러들이 하는 거죠. 제작사들이. 그런 제작사들이 하는 그런 보증, 물건에 대한 보증, 설비에 대한 보증,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은 워런티라고 하자, 또는 개런티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이 하자를 책임져야 될 이 기간에 대한 것들하고는 좀 달리 표현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계약적으로는. 이건 이제 표현의 문제니까 그런 것들도 계약 조건을 다룰 때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생되는 하자의 특성에 따라서 Defect Notification Period가 연장될 수 있는데요. 이 Defect Notification Period 연장은 이제 발주자가 연장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PD 계약 조건에 규정된 Defect Notification Period 연장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이 Defect Notification Period 연장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면 공사 목적물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못을 박았는데 좀 삐뚤어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물은 의도된 대로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 Defects Notification Period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Defects Notification Period 연장은 이 클레임이에요. 발주자 클레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 클레임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2017년도 PD 개정판에서는 발주자도 자기가 클레임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통지 의무를 지켜야 되고 그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발주자의 계약적 권리가 박탈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주자 클레임 절차 조항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 두시고요. 그리고 연장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2년이다. 2년을 넘어서 연장하는 것은 계약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